미국 현재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맨해튼 아웃 시간이고요. 매주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오늘장에서만큼은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과 또 이번 주 월요일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신종 변이인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대중 심리가 잘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소 이제 불안했던 지난주 금요일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반면에 이제 월요일이 되면서 주말 지나면서 불확실성들과 어떤 변수들이 조금 사그러들고 또 백신 접종이나 또는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변수들이 많이 이렇게 수그러들었던 그런 분위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변이의 어떤 재확산 가능성, 또 백신의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런 데이터가 파악되기까지는 전문가들 말로는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성 정보들 또는 이제 관련 자료들을 통해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게 되고요. 오늘이 아마 월요일 장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러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 때문에 시장이 동요가 되고 또 단기적인 어떤 경기 둔화를 좀 적잖게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백신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의 어떤 이런 위해성을 강조하고 때때로는 다소 이제 협박성 발언까지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변이가 감지가 되자 좀 이렇게 don't panic,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셧다운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국민의 어떤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백신 보급 문제보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불안 심리로 인한 경기 위축 또는 시장의 변동성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2, 3주 동안 기존 백신과 또 부스터샷의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보급률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올 가을 초에 저희가 이제 델타 변이 시작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어쩌면 계속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변이들을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능력과 또 방역 당국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재평가 받게 될 그럴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제 오미크론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새롭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걱정 역시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잠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위기를 맞나 싶습니다. 앞으로 리오프닝 업계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화제가 되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금요일에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마침 그때가 미국 북미주 최대의 쇼핑 연휴인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저도 연휴를 맞아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아울렛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이나 또는 변이와는 별 상관없이 이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였던 것 같습니다. 유명 브랜드라든가 또는 인기 브랜드가 입점한 스토어의 경우에는 밖에서 한참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들어갈 정도로 참 많은 이제 쇼핑객들 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이 오미크론 변이가 실제로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이제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북미주 쪽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또 많은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많이 바뀌었던 그런 소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미크론의 변이가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뭐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항공사나 여행사 등 이제 리오프닝 관련 산업의 경우에는 여행 취소 또는 매출 감소 등의 그런 불이익은 이제 아마도 불가피할 것 같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변이와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확보된다면 결과에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과 이렇게 연결해서 매우 가파르게 오히려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또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0월에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11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가을 델타 변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을 뽑자고 한다면 이제 고용시장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단기적인 소비 심리 위축도 있었고 또 구직자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서 다소 수동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난 7월 9월 신규 고용이 이제 8월에도 이어져서 다시 예상보다 크게 밑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물론 11월에 반등하긴 했지만 9월 신규 고용의 경우에는 19만 명 그리고 8월 신규 고용은 35만 36만 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감안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에 11월 고용 지표는 상대적으로 10월에 이어서 많이 개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이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이번에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는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와 또 고용 시장의 상관관계를 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불안정한 고용 시장이 이제 정부의 테이퍼링 시기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것 같습니다. 지난 8, 9, 10 이렇게 3, 4개월의 흐름을 보면서 변이가 발생했고 또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됐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승을 했고 또 물가도 상승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생겼고 따라서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가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어떤 투자 논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고용 지표도 향후 12월, 1월, 2월에 이제 고용 시장의 흐름을 이 테이퍼링의 시점과 연결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고용시장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해서 조기 긴축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12월 중반에 발표되는 이 FOMC 회의 때까지 좀 쭉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쇼핑 시즌의 화두로 떠올랐던 키워드죠. BNPL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찬성론도 있는가 하면 가계부채의 위협이 된다라는 반대론도 많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비주류였던 BNPL이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좀 등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소비자분들께는 매우 익숙하죠. 이제 소위 3개월 할부인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BNPL은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주의 BNPL의 선두주자격인 애프터페이의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주에는 약 한 10만 개 이상의 리테일 스토어들이 소매점들이 가입을 해 있고 1,000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개인 가입자가 500만 명 정도였던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1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 BNPL의 사용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크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미국 그 경제 구조상 그렇지 않아도 이 엄청난 가계 부채가 이 BNPL이라는 어떤 그 소비 옵션을 통해서 페이 옵션을 통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또 가계 부채가 더 가중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금융 사기 또는 이제 불법 환율 요구 등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BNPL이 주류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또는 기업 차원에서 많은 해결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BNPL이 미국에 도입된 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 앞으로 잘 정착해 나가는지 그 과정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현지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이분과 함께 나눠봤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회계법인을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